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010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노년의 품격 가을볕처럼 연근은 마지막 꿈. 젊은 날 우리의 꿈은 밤하늘의 불꽃처럼 화려하고 드높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거대한 성취를 이루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다는 야망으로 가슴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굽이굽이 인생길을 걸어오며 세월의 강을 건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꿈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높은 산이 아니라 매일 아침 창가에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살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을 마무리하는 단계라 말합니다. 멈춤과 정리의 시간이라고들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멈춤은 끝이 아니며 정리는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채워온 삶의 서랍장을 열어 가장 소중하고 반짝이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진짜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의 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젊은 날의 야망보다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기 위한 비커밍 꿈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비행 꿈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이름이 아니라 과정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삶의 가을 문턱에서 자신만의 작은 꿈을 성공적으로 피워낸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붓을 든 70대의 화가 박영순 할머니.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살림에 바쳤던 박영순 여사님.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화가라는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팍팍한 현실 속에서 붓을 잡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텅 빈 집에서 무력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망설임도 잠시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라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에 색이 입혀질 때마다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의 꽃과 나무를 스케치하고 오후 내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 여사님의 성공은 유명 미술관에 그림이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으로 엽서를 만들어주고 동네 경로당에 당신의 그림을 기증하여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무엇을 그릴까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꿈은 잿빛 일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튜버, 철물점 김씨 김철수 할아버지. 은퇴 후 평생 운영하던 철물점을 아들에게 물려준 김철수 어르신. 수십 년간 매일 손님을 맞고 사람들과 부대끼던 그의 일상은 적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만져온 이 연장들 이야기, 젊은 사람들은 신기해할걸요. 손주의 도움을 받아 철물점 김씨라는 채널을 연 그는 녹슨 망치 하나에도 깃든 이야기, 못 하나를 제대로 박는 법,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는 생활의 지혜를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영상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도 몇 명 없었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혼자서도 집수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댓글 창에 달리는 따뜻한 메시지들은 그에게 돈보다 귀한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수십만 구독자를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절되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그것이 그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다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
80세에 영어를 배워 세계를 품은 이순자 여사님. 이순자 여사님의 평생 소원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병간호와 생활고의 비행기는커녕 제주도 한번 가보지 못한 채 여든을 맞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아들이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세상 구경하세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세계 곳곳의 풍경을 보다가 문득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저 에펠탑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날부터 그녀의 작은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영어 교실에 나가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영어 단어 하나씩을 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서툰 영어로 파리공항에 입국했고 반짝이는 에펠탑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유창한 영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고 낯선 세상에 발을 내디딘 용기,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풍경을 두 눈에 담아낸 그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번님이여, 번님의 정원에는 어떤 씨앗을 심으시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라 생각해 봅시다. 젊은 시절 우리는 크고 화려한 나무를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 나무들은 훌륭히 자라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원 한편에 나 자신만을 위한 작은 텃밭을 일구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텃밭에는 무엇을 심어도 좋습니다. 잊고 있던 악기를 꺼내 먼지를 닦아내는 것,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매일 필사하는 것, 동네 도서관의 책을 하나씩 도파해 나가는 것, 서툰 솜씨로나마 가족을 위한 목도리를 뜨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것을 지켜보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작은 꿈을 가꾸는 행위는 우리의 뇌를 깨우고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번님이여,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닳아 없어진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든 품을 수 있는 지혜와 깊이입니다. 번님의 마음속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분명 젊은 날 미처 피우지 못했던 작고 소중한 꿈의 씨앗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번님의 마음 텃밭에 어떤 꿈의 씨앗 하나를 조심스럽게 심어보시겠습니까?